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테슬라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전에 이게 제가 참 만드는 시간이 예전엔 그래도 컨시스턴트하게 같은 시간에 이렇게 퍼블리쉬를 하려고 하는데 좀 뒤죽박죽인 게, 아이고 요즘 제 아이가 밤에는 통잠을 잤는데 이제 잘 잤는데 요즘은 밤에도 깨네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만드는 시간도 이제 뒤죽박죽이 됐는데, 그래도 매일 계속 해보는 데까지 계속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테슬라는 요즘 특히나 이런 주류 언론들로부터 요즘 이상하리만큼 많이 비판을 받는데요. 그리고 요새같이 이렇게 격렬하게 대치되는 경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식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좀 지난 잃었던 걸 많이 이제 복구하는 뭐 거시적인 영향이 좀 있지만, 글쎄요, 그 큰 영향은 장기적으로 그렇게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뭐 금리라든지 주요 여건이 좀 좋아져서 여론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은 매일매일 변하니까요. 그래서 좀 더 상황이 좋아지면 이런 테크주들이 확 오르고, 아닌 경우는 테크주들이 먼저 빠지게 되죠. 뭐 테슬라도 뭐 그런 영향이 있어서 올랐다는 해석도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나 이 회사의 그런 본질적 가치, 그리고 현재 테슬라의 큰 화두는 판매량입니다. 판매량. 특히 중국의 판매량인데, 이제 아예 대놓고 어제도 얘기했듯이 주류 언론들이 루머를 베이스로,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는데 루머를 베이스로 아예 기사를 써서 계속 이제 기존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많이 미치고 있죠. 본인들도 이제 아주 인정을 합니다. 루머를 베이스로.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이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됐죠. 그래서 제가 주류 언론들을 이제는 잘 믿지 못하는 겁니다. 이제 기존 내연기관 회사에 이어서 이제 언론사마저도 참 믿기가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여튼 이분들도 루머로 인정을 하죠. 그래서 저도 루머를 베이스로 하나 또 소식을 전해드리면, 레이폴 테슬라라고 중국에 계신 분인 것 같은데, 이분 트윗 보면 재미난 게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리고 한국 상황도 이렇게 알려주셔서, 그리고 댓글에서도 한국 상황을 막 알려주셨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오늘 좀 더 이야기를 해보면, 지금 한국에서 판매량이 미쳤죠, 테슬라가. 참 대단합니다. 이렇게 한국에서 선전할 줄은 몰랐는데요. 뭐 논란은 많지만 여전히 테슬라는 전기차 중에서는 최고의 상품성을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 판매량은 거짓말하지 않으니까요. 그게 뭐 보조금이 됐던 현 상황에서 가장 이제 소비자로서는 최적의 선택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테슬라를 이렇게 많이 사시는 거겠죠. 그리고 또 다른 루머는, 앞선 그 중국 판매량에 대한 루머에 이제 대치되는 루머인데요. 그러니까 판매량이 줄긴 줄었지만 지금 보시면 2만 대 정도가 이제 딜리버리 된 거고, 그러니까 조금 줄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작년 대비해서는 좀 많이 판 거지만 전월 대비해서는 좀 줄은 건 맞습니다. 그러나 남은 2만 5천 대를 수출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물론 이분도 루머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틀리더라도 자기한테 너무 이렇게 harsh하게 메신저 보내지 말라고. 그래서 토탈 4만 5천 대를 중국에서 만들어서 팔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내에 2만 대를 팔았고 2만 5천 대는 엑스포트 했겠죠. 수요가 좀 줄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중국이 좀 줄었지만, 그래도 중국 공장은 계속 팽창하고 있고, 전에도 얘기했듯이 이게 아마 전기차를 이렇게까지 유럽에 수출하는 중국 브랜드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런 중국의 주요 그런 수출길을 열어주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를 또 엄청 이렇게 목을 조르기에는 아직은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미럴 관계가 계속된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분이 또 다른 세컨 소스로도 지금 역대급으로 중국에서 지금 만들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걸 다 이제 딜리버리를 어느 정도 지금 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물론 이분도 루머입니다. 뭐 솔직히 제 생각에는 이 루머나 지금 메이저 언론사들이 그렇게 테슬라의 중국 수요가 떨어졌다는 루머나 그렇게 달라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 루머 역시도 오더량, 뭐 인도량, 그런 것들이 지금 줄었을지언정 이제 수출이 늘었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냥 그게 잘못됐다라는 듯이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정황상 봤을 때는 소문이 다 비슷비슷한 것 같긴 합니다. 어차피 이 루머나 저 루머나 크게 달라 보이진 않고요. 역시 그 테슬라의 정확한 설명을 기다리면 밝혀질 것이니까, 그리고 그걸 보고 이제 이야기를 해도 늦지 않는 거죠. 참 이렇듯 5월 판매량이 이렇게 핫했던 적이 있나 싶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5월 판매량을 갖고 왔는데요. 당연히
테슬라가 1등입니다. 잘 팔고 있죠. 그리고 지난 영국의 자동차 판매량을 보면 내연기관 차들이 조금씩 줄고 있고 하이브리드가 엄청 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랑 전기차가 선전을 했지만 이 하이브리드가 참 어마어마하죠. 이건 지금 플러그리스입니다. 그러니까 충전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하이브리드 비중이 현재 영국에서 굉장히 비중이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5월달 이 판매량을 보면 마일드 하이브리드 양을 보십시오. 하나도 지금까지 내연기관의 전략은 바뀐 게 없습니다. 댓글에도 알려주셨듯이 지금 아이오닉 5가 다른 차를 사면 뭐 100만원 할인해준다. 근데 그게 그렇게 새로운 게 아닙니다. 제 옛날 영상들을 보면 벤츠도 그랬고요. 다 내연기관 회사들이 유럽에서 전기차를 팔지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다른 데로 이렇게 웹페이지가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설정이 돼 있다라든지 지금 가격 비교를 자사의 내연기관과 해준다라든지 그런 영상들 제가 많이 만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양반이죠. 회사들이 그렇게 하진 않지만 문제는 딜러에서 일어나죠. 딜러들이 프라이스를 더 붙여서 한다라든지 그러니까 소비자 가격이 있지만 최종 가격 결정권은 딜러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가격을 훨씬 올려서 뭐 안 판다라든지 지금도 계속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판매량이 줄고 있고요. 예, 그렇게 현대의 그런 모습이 색다르진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내연기관에 대한 신뢰 이게 지금 뭐 한두 해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정말 오랫동안 있었던 일이고 이런 뉴스들조차도 요즘은 너무 비판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참 이렇게 팩트 체크라든지 다른 부분들을 참 여실히 봐야 되는 점이 참 옛날에는 그런 믿을 만한 신문사만 봐도 좋은 양질의 정보를 얻었는데 항상 이게 뒤를 파봐야 된다라는 게 참 불편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어느 기관이든 그러니까 환경단체까지 포함해서 non-profit이라고는 하지만 결국은 지원을 받는 그 돈을 내주는 사람의 눈치를 안 볼래 안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 소식을 넘어가기 전에 참 이 동네는 이게 먼저 지르고 이렇게 많은 경우가 너무 많아서 리비안이 또 이제 딜레이를 했죠. 이 트럭이 좀 한 달 정도 미뤄질 것 같습니다. 뭐 많이 미뤄지지 않아서 다행인데 이것도 참 여기도 미루고 그래도 이번에는 여름이 가기 전에는 좀 트럭이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현재 어차피 그 볼륨 모델들은 내년 봄이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어겼다라고 하기도 참 뭐하지만 그래도 계속 모델을 내놓는다 하지만 지금 루시드와 더불어 이러다 루시드도 좀 미뤄지는 거 아닌가 이건 그냥 추측입니다. 근데 하도 이분들이 계속 미뤘기 때문에 자꾸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주류 언론사들도 뭔가 조금만 이 테슬라의 판매량은 변동성이 있는데 그 조금만 내려가는 걸 갖고 계속 부정적인 언론을 내는 게 지금 한두 번이 아니니까 이게 첫 번째고 근거가 뭐 좀 확실하면은 저도 이번엔 좀 테슬라가 굉장히 이런 벽에 부닥쳤구나라고 생각을 할 텐데 이런 패턴이 너무 반복되니까 좀 믿기가 그리고 거기다 이런 스타트업도 쉽지 않다. 자, 마지막 뉴스는 자율주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렵죠? 자율주행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의 지금 수준 이상으로 테슬라가 아마 뭐 레벨 3 정도 하면 전 잘한다고 보는데 그마저도 진짜 잘하는 겁니다. 뭐 지금 뭐 테슬라는 별거 아니라는 회사들 제가 1년 전만 해더라도 웨이모 힘들 거라고 했는데 그때는 그런 얘기를 하면 어디 웨이모를 테슬라 비교하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은 완전히 판세가 바뀌었죠. 근데 이 자율주행이라는 게 작년에도 제가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트럭 쪽에서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더 빨리 상용화되지 않을까, 여기서는 좀 보인다라는 거죠. 이제 투심플이라고, 이것도 스타트업입니다. 드디어 이제 테스트 주행에 성공을 했는데 한 1500km라고 해야 되나요? 한 950마일을 가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물론 아직 법규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세이프 드라이버가 타긴 했지만 자율주행으로 이만큼을 했다라는 거죠. 왜 여기를 제가 좀 높게 보냐면요, 일단 이게 지금 현재 셀프 드라이빙 트럭의 현재 시장 현황입니다. 뭐 테슬라도 곧 참전하겠지만 아직까지 이 시장 현황을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큰 벽이라 느끼는 내연기관 회사들과 스타트업이 지금 한데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들이 트럭을 만드는 게 아니라 트럭을 개조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다 파이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 파이 기준은 원래 기존에 이 클래스 A 트럭을 만드는 파이에다가 지금 스타트업들이 어떻게 붙어 있나, 볼보랑 오로라도 있죠. 여기 현대도 좀 투자한
호러라는 여기도 있고 이런 지금 시장 상황이 그러니까 서로 윈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이런 클래스 A 물류 트럭의 법제도나 이런 거에 침투해 있는 회사에 지금 스타트업이 얹어가는 지금 보니까 제도, 법망, 그런 리뉴어블 에너지, 뭐 충전소 얘기할 때 그 법제도를 제가 이미 얘기를 했었죠. 생각보다 그 복잡하다. 현재 우리가 그동안 화석 연료에 이거 해놓은 게 넘어가기 쉽지 않고 자동차 법규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응하기가 지금 보면 좀 비효율적이고 그렇지만 그게 오랜 시간 동안 관습으로 그때 당시는 다 필요해서 만들었었던 거기 때문에 그 벽이 지금 너무 센데 지금 이렇게 기존 파트너들과 뚫으면은 생각외로 그런 것들을 왜냐하면 기존 사업자들과 같이 가는 거니까 이 파고를 쉽게 넘을 수 있다라는 점과 핵심 기술적인 면으로는 이 투 심플이 지금 페이즈 1을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생 깡촌이죠. 굉장히 미국의 한적한 중부입니다. 애시당초 지금 이 회사가 하려는 게 한적하고 지금 사람이 별로 없는 뭐 그건 웨이모랑 좀 비슷하지만 여긴 더 없죠. 그러니까 장거리일지언정 별로 장애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회사는 레벨 4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벨 5를 갈 생각이 아예 지금으로서는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노조의 벽도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걸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면은 진짜 하루 이상 막 2, 3일 걸릴 거를 그러니까 시간을 단축시켜 주는 거죠. 지금 아마 미국 법상으로 교통법상으로 이런 클래스 A 트럭이 하루 8시간 이상 운전이 불가능합니다. 기계가 있어서 8시간 이상 주행이 안 됩니다. 그 이후에는 시동이 꺼집니다. 코파일럿이 있으면 코 드라이버가 있으면 당연히 더 갈 수는 있지만 그 안전 규정이 있는데 그러니까 당신들의 일을 덜어줄 거다. 그러니까 드라이버를 완전히 없애진 못한다. 그리고 현재 지금 드라이버가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인력난입니다. 이것도 작년에 제가 많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시장 조사를 하면서. 여전히 여기 지금 인력난이 크고 요즘 물동량이 확 늘어서 드라이버 구하기가 힘든데 훨씬 더 기존의 드라이버 임금을 좀 올려주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리고 차 안에서 이런 한적한 도로를 갈 때는 이제 다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좀 더 물류의 그런 서류라든지 내가 이걸 어디로 보내야 되니까 운전 외에 다른 일을 할 때 더 대비를 할 수 있는 사실상 정말 모바일 오피스가 되는 뭐 그런 식으로 지금 협력 관계, 그러니까 노조하고도 이게 반발을 안 받고 기존 사업자하고도 반발을 안 받고 일단 테스트하는 환경이 이번에 저 1500km 뛰는데 갈림길이 2개밖에 없었답니다. 그냥 사실상 직선주로였는데 길이 갈라지는 경우가 2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회사가 현재 타겟팅하는 거는 대도시에 들어가거나 번잡하거나 이런 거는 사람이 해결하고 자율주행이 있어서 얘가 할 수 있는 구간이 있고 사람이 할 구간이 따로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을 인정해가면서 지금 녹여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물론 목표는 궁극적인 목표는 다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써있긴 하지만 지금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거는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의외로 자율주행이 꼽힐 확률이 높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기 돌아가는 상황이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이고 웨이모가 의외로 여기서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제일 큰 파트너인 다임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은 좀 의외로 긍정적으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물론 안타까운 거는 전기 클래스 A 트럭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회사들은 어떻게든 사람을 도와주고 무인으로 가면 되기 때문에 심지어 디젤 트럭도 이렇게 개조해서 물론 내추럴 가스로 간다라는 얘기도 있고 친환경도 나름 대비한다라는 회사들도 있지만 솔직히 지금 돌아가는 상황은 그거에 뭐 크게 그렇게 관심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좀 친환경하고는 거리는 멀지만 자율주행 측면에서는 실제 상용화 고객들한테 딜리버리 하는 게 좀 더 한 발 다가오지 않나 여기가 좀 더 빨리 갈 수 있지 않나 그런 로보택시보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궁극적으로 친환경과 이런 걸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거는 역시 테슬라겠죠. 그래서 이 시장이 어떻게 확장되냐에 따라서 테슬라 세미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빨리 나올지 안 나올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지난 드론 영상에도 이렇게 트랙에서 열심히 테스트하는 거 봐서는 이 시장이 빨리 개화할 거라고 커질 거라고 테슬라도 생각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빨리 세미 트럭이나 이런 진짜 물류 트럭들을 봐서 자율주행의 이런 연구가 끊이지 않고 계속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